자,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이 이제 이 홀딩스의 매수를 그죠? 발표했던 기간이 이제 9일 남았나요? 9일. 그죠? 9일 남았네요. 이번 주 이제 수목금 3일 빼면 다음 주 일주일 지나면 그죠? 6일, 5일, 그죠? 그러면 8일 남았네요. 8일. 그죠? 12월 8일부터 이제 매수가 가능하니까 10일이지만 결제일까지 포함하면 월요일. 그러니까 12월 8일 월요일부터 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8일 남았습니다. 8일. 공매도 애들 8일밖에 안 남았다. 자, 오늘은 이제 셀트도 셀트지만은 삼성바이오가 그죠? 오늘 뭐 에피스는 어제도 28%, 오늘 23%, 이틀에 뭐 거의 50%가 급락을 했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그죠? 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이오가 좀 조금 뭐라 그럴까? 바이오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 악재도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아무튼 뭐 시가총액 1위가 바이오의 시가총액 1, 2위가 지금 뭐 주가가 오늘 급락을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시총 3위인 셀트도 가다가 결국은 그죠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수급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또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그랬잖아요. 삼성바이오 혼자서 올라가고 다른 바이오들은 못 가고 또 삼성바이오가 빠지면 다른 바이오 같이 빠지고 아무튼 혼자서 뭐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또 혼자서 막 빠지면서도 다른 바이오들 가는 걸 또 못 갖게 막고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따가 그 수급적인 부분만 하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셀트리온이 물론 뭐 주가는 응봉을 끝나고 고점 대비 좀 밀리기는 했으나 그죠? 오늘 또 유럽의 졸레어는 이제 유럽의 퍼스트 무버이죠. 그죠? 저번에 네덜란드에 이제 출시를 했고, 네덜란드에 출시를 하면서 바로 그냥 계약까지 성사를 시켜버렸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쪽 뭐 프랑스라든지 일부 이제 또 빅파이브 동네로 서서히 출시를 확대하고 있는 졸레어가 이제 이쪽 그 뭡니까? 옴니클로잖아. 옴니클로. 그래서 유럽 출시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좋은 소식은 저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죠? 과연 이제 릴리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오늘 이제 수출입은행에서 3,500억을 그냥 지원을 해줬네. 그죠? 3,500억은. 그죠? 대단하죠? 이게 바로 셀트리온이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또 수급적인 부분도 또 전체적인 시장 부분에서의 어제 미국 시장은 상당히 강했는데 우리 시장은 그죠 가다가 또 말았죠. 가다가 그게 이제 장 막판까지 기관들 부분들 특히 연기금 그리고 이제 기계가 또 막판에 셀트도 오늘 막판까지 민 게 기계죠. 그죠? 기계 연기금도 전체 시장에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오늘은 조금 매도가 나오기는 했어. 그죠? 열받나 봐. 이쪽은 막 급락하고 있지. 이놈 올라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그렇지 않나 이런 자리. Y군은 잘 알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런지. 그치? 자, 몰래 듣고 앉았지 말고 나가시라. 이 말씀을 드린다. 아시지? 이런 자리. 자, 오늘 일봉을 한번 보면 사실 일봉의 모습은 오늘 좋지는 않아. 그죠? 위에 꼬리 길게 달고 결국 이제 응봉. 그러니까 오전만 하더라도 양봉일 때는 모습이 참 이뻤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 오늘 다행인 것은 어제 이제 장대 응봉의 대량 거래 부분에서는 어저께 MSCI 리밸런싱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MSCI 리밸런싱에서 어저께 누굽니까? 이쪽 외국계 그러니까 이제 시티라든지 일부 이제 외국계 UBS라든지 매도가 크게 나오는 부분에서 결국은 또 크게 매수를 해가지고 한 쪽이 이제
메릴린치라든지 모가스틴이었으니까 내일 공매도 누적 잔고가 어떻게 배하는지 그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죠? 그 부분이.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이 어쨌든 그래도 주가가 20일 위에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주도주 그러니까 11월 달에 이제 조정이었잖아. 코스피가 그죠? 그 부분은 제가 뭐 10월 말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달은 조정 부분이다. 근데 이 조정 자체가 이제 미국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저께 미국이 성공을 했던 게 결국은 뭐예요? 12월 달 금리 결정이잖아. 그죠? 근데 어제는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걸로 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그럼 만약에, 금리가 인하 안 된다면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미국이 12월 달에도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미국이 12월 달에 안정을 찾을지,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제 바닥을 보여줬다는 부분만 나오면 우리 시장은, 그죠? 지금도 뭐 어쨌든 주도주들이 움직이겠지만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도 제일 기술적으로 21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바이오예요. 그죠? 반도체 소부장 쪽도 좀 20일 놨겠잖아요. 소부장 쪽.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스가 됐든 유진테크가 됐든 뭐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뭐 원익 IPS 놨겠죠.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도 뭐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LNF든 뭐 코스모 신소재든 SDI든 다 깼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이든 다 깼죠.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20일을 지키고 있는 게 바이오 쪽의 주도주들. 플랫폼, 또 바이오 베타, 기타 신약 개발 이런 종목들이 20일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죠? 11월 달에 주가의 조정에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월 초에 뭐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후들거릴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신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신용 물량들을 과연 안고 주가가 올라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한 번 더 그 신용 부분들에 결국은 손절매를 유발시키는 종목들 부분에서도 그죠? 나오지 않을까? 아마 이제 이번 달 말 정도가 지금 이제 막 좀 많이 튀어져 나올 수 있는. 요즘 보면 아침에 그 시초가 보면 반대매 물량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죠, 그죠? 반대매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든 이제 시장 부분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셀트가 아무튼 20일 위에 있으면서 거래는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예요. 어제도 리밸런싱이 아니었다면 거래가 좀 줄었을 텐데, 그죠? 어쨌거나 오늘 뭐 장중에 변동폭도 컸고 시장도 코스피가 60포인트 갔다가 코스닥도 10포인트 갔다가 막 출렁거리면서 결국 이제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갔잖아, 그죠? 근데 봉 자체 부분에서도 아무튼 거래가 또 적은 거래이기도 해요. 그죠? 최저 거래이잖아. 최근에 이제 주가가 20만 원 찍고 난 이후에 최저 거래거든요. 저번에도 이제 주가가 20일 이평 밑에 한 3일 정도 머무르는 과정에서의 최저 거래가 그때 38만 5천 주까지, 그죠? KRS 기준으로 빠졌었잖아요. 오늘 이제 거래가 그때보다는 좀 많은 편이야. 46만 주니까. 그죠? 한 8만 주 정도.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거래가 안 되면서 하루 더 쉬어온다고 한다면 양봉이든, 그죠? 그 이후에 또 한번 점프를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걸림돌은 이제, 걸림돌이라고 그러면 뭐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퍼즐은, 그죠?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 마무리된 시기를 언제 좀 정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발목에 퍼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근데 그 퍼즐이 마무리되면서 주가가 어쨌든 뭐, 어제 오늘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저도 영문을 모르겠어요. 그죠?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런지. 이따가 한번 보면서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봉상도 어쨌든 뭐 오늘 어쨌든 여전히 이제 박스권 위에는 뭐 있는 모습인데 이번 주 아무튼 양봉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론 이제 그동안에 보면은 조정을 받으면 한 2주 정도 조정받긴 했는데 내일하고 그죠? 모레 3일 남았으니까 꼬리를 또 길게 다는 응봉이 주봉상 응봉 나오든 아니면 양봉을 내버리든 그렇게 한번 또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죠? 3,400억이 이제
8일밖에 안 남았잖아. 그죠? 째깍째깍 시간이 가는 거야. 응? 그렇잖아요. 근데 이 공매도 애들 입장에서도 지금 뭐 유통 물량을 옛날처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죠? 그렇잖아요. 또 시장에서는 지금 막 개인들이 어디로 다 가고 몰립니까? 오늘 개인들이 보니까 막 삼성바이오 쪽으로 엄청나게 매수하더라고요. 그 비싼 주식을. 아우, 그죠? 엄청나게 막 매수를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그죠? 자, 월봉은 이번 주 양봉으로, 그죠? 끝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월봉도 한번 살짝 볼까요, 그래도? 월봉. 하여튼 월봉상 60개월 입형은 뭐, 어쨌든 지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박스권 완벽하게 돌파는 어쨌든, 18만 8천 원 위로 끝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만 끝나면 11월 달도 장대 양봉이면서 12월, 1월, 2월까지, 3월까지 기대가 모르겠어요. 보자고요. 이런 자리 나가라고 그랬지. 왜대로 자꾸 듣지 말라고 그랬지. 이런 자리. 아이 참. 유튜버 나가라고 그랬지. 듣지 말라고 그랬지. 듣지 말라니까. 스스로가 하려고 해야 돼. 소신껏. 응? 소신껏. 듣고 가서 맨날 쓸데없는 저거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아이 참. 이것도 못하겠어. 그죠? 유튜브도. 아이. 그러니까 소신껏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안 그러면 뭐 나한테 내기에 들어오지 않게 하든지. 응? 그죠? 웃겨. 자, 그리고 내일은 이제 제가 이쪽 자료집 구입하신 분들을, 그죠? 대상으로, 제가 설문조사 겸,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후원. 그죠? 그래서 내일 이제 후원 계좌를 올려드릴게요. 지금 한 번씩 미리 올려준 부분도 계시기도 한데, 후원 계좌 올리면 그때 하세요. 그죠? 항상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제가 계좌를 공개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적어주시면 제가 또 이게 취합을 해서, 특히 이제 올 연말에 이제 제가 만들 자료집에는 내년 상반기니까 제2의 알테오젠 누굴까 궁금하죠, 여러분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제 알테가 이쪽으로 이전하니까 저도 기대되고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뭐 거기에서 못 오는 종목이 있다도 그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자료집 하신 분들은. 그럼 제가 참고를 해서 내년 발간을 할 때도 참고를 하니까요. 또 대박 났으니까 다 신고 아니야. 특히 바이오 매수, 제가 바이오도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매수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후원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잘 들었냐 이런 자리들 또. 아이 참. 자, 그러면 이제 안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또 이제 시간 외에 조금 변화가 있었네요, 그죠? 자, 외국인 17억 매도, 기관들이 오히려 매수죠. 어제는 금투가 매도를 해서 외국인들 쪽으로 넘기더니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매수했던 거를 금투 쪽으로 넘겼나 봐요, 시간 외에, 그죠? 그래서 오히려 금투가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 이 두 개만 좀 바뀌었죠.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금투가 매도해서 매수로, 그죠? 그리고 뭐 오늘 연기금 매도, 연기금은 항상 한가운 세트도 전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던 부분에서 연기금이 조금 오늘 매도가 약간 나오긴 했죠. 그래서 수급이 거의 간망해서 오늘 종일 뭐 크게, 그죠? 어제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이 아침에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자, 미국도 잠깐 한번 볼게요. 미국도. 자, 미국. 자, 미국이 어쨌든 지금,
이쪽 나스닥 지수가 어제 급등을 보였죠. 그럼 이제 위에 상단이 어디, 그죠? 지금 걸쳐 있는 게 23,000포인트대. 여기가 21선이잖아. 그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오늘 밤에 좀 상승을 한다면은, 그죠? 여기 저항대가 되면서, 그럼 크게 큰 축에서 이제 박스권 뭐 22,000하고 한 23,000 사이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12월 달에 미국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하게 굳어가면, 그러면 이제 요 20일 돌파하겠죠. 그죠? 근데 어제 보면은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가 오히려 강했죠. 엔비디아가 이제 양봉을 약간 만들면서 저번 저점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저번 저점, 결국은 10월달 저점을 지키고 있잖아. 그죠? 엔비디아가 다행히. 근데 테슬라는 지금 어제 6% 급등했지만 10월달 저점을 깨 있는 상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항대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쨌든 뭐 안정이 되면 우리 시장은 더 또 좋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약간은 좀 시장 자체가 그죠? 시장 자체가 좀 왜 11월 달은 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2월 달에 조정이 될지 안 될지는 미국 금리 인하에 달려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미국 시장이 바닥을 만들어 주느냐. 그러니까 22,000포인트대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 주느냐. 그게 바닥이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뭐야? 그죠? 연말 상승 흐름을 타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겠죠. 그죠? 지금 뭐 미국도 어쨌든 조정기에 들어온 거는 맞으니까 미국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이제 현금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VVIP 분들도 어쨌든 두 종목에 대해서 고점에서 그것도 참 멋있게 고점에서 비중 축소했잖아. 그죠? 고점에서. 야, 한오션도 멋있게 15만 원 전후에서 했죠. 또 일본 이제 ABL도 그죠? 최고점 근처에서 어쨌든 좀 줄여놔서 현금 만들어 놨잖아. 그죠? 그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해요. 자꾸 이제 오늘도 뭐 이렇게 막 문자 와서 뭐 사면 좋을까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이것저것 막 사고, 오늘 만약에 또 고점에 사서 내일 장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수익이 이렇게 쉽게 나는 장은 아니. 물론 장중에 뭐 사서 좀 몇 번 버는 거야, 버는 거지만. 그죠? 그러다가 물리면. 그렇게 하다가 다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소비장 고점에서 그렇게 하다가 다 물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번 주 정도,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거예요. 주식 보유한 뭐 주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지만 이제 주도주 부분에서 또 일부 지금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꾸 막 살려고 덤비려고 하지 마시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2.6% 10만 갔다가 무너졌잖아, 그죠? 셀트도 오늘 뭐 좋았는데 장 막판에 아무튼 밀려서 지금 결국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플러스로 그죠? 자동차도 뭐 현대차는 보합이고 기아차도 강보합으로 조선주들이 오늘 좀 하락이 그죠? 특히 하나오션이 좀 하락폭이 컸어요. 오늘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 산업부 장관인가요? 그제 하나오션 방문을 했었는데 그죠? 아무튼 기대를 좀 더 해봅니다. 잠수함. 그 두산 뭐 삼성물산이 요즘 잘 나갑니다. 삼성물산, 삼성전기 그죠? 삼성 어제 오늘 막 급등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죠. 삼성물산이 그죠? 자료집에 떡하니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 오늘 리가만 좀 상승을 하고 ABL은 4% 정도 또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죠. 경고장이 붙어 있으니까 좀 빠지기를 바라는데 안 빠지네 쉽게 그죠? 경고가 풀려야 되겠죠. 자, 리가캠. 올릭스도 한 3%. 인벤티지가 7% 오늘 좀 크게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요즘 바이오들이 막, D&D 파마텍도 오늘 8%. 그죠? 근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오늘 4% 상승을 했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를 보니까 9% 급락을 했죠.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9%.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23% 급락. 그러니까 에피스는 어제도 뭡니까, 그죠? 어제도 28% 급락했는데, 오늘도 이틀 만에 그냥 50몇 %나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2차 전지 쪽도 소폭, 에코프로 BM은 좀 하락을 하고,
삼성전기 오늘 뭐 요즘 이제 PCB 쪽 잘 나가죠. 이스페타시스가 14만 원 넘었어요. 그죠? 12%. 그게 뭐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 스케트라든지 또 심텍이라든지 삼성전기도 지금 6.8% 24만 원입니다. 아, 삼성전기가. 그죠? 삼성전기 보면 제가 과거 생각이 자꾸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어쨌든 진행이 되었다는 부분 자체. 자, 그러면 이제 안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오늘 셀트가 이제 옴니크로가 유럽에, 그죠? 유럽에 보니까 이제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주요국에도 출시가 완료되었다. 저번에 이제 네덜란드의 퍼스트 무브로 출시를 해서 거기에 네덜란드 쪽에 병원 쪽에, 그죠? 옴니크로가 네덜란드 전체 시장의 70%에 해당하는 수주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게 셀트리온이에요. 지금 계속 이제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그죠? 또 뭐 일본이든 시장 출시가 나오면서, 그죠? 돈을 벌어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아무튼 퍼스트 무버로서 시장 공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램시마가 퍼스트 무버에서 출발해버리니까 뭐 거의 시장을 장악해버렸잖아요. 유럽에서 70%, 80%까지, 그죠? 옴니크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될 것 같은데요. 수직 계열이니까 밑에 올라올 수가 있겠어요. 다른.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시밀러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등하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입 장벽이 낮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스트 무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먼저 주사를 먼저 치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그만큼 데이터가 쌓이는 게 아무리 뭐 좋다고 하더라도, 그죠? 똑같지 않기 때문에 복제약, 그러니까 이제 제네릭 같은 게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퍼스트 무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셀트,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뭐 시장 규모가 이제 크지는 않죠. 그죠? 6조 거의 5천억 대니까. 아무튼 기대를 또 앞으로 해보고요.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자, 셀트는 오늘 외국계가 49,000주. 오늘 이제 매수한 게 맥컬리 쪽이나 뭐 이쪽, JP 모건 쪽. 오히려 검은머리는 매도했죠. 근데 오늘 보면은 금융투자 쪽,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아무튼 장 막판에 금융투자 쪽에 매도가 나왔는데 전체 시장에서 매도가 나왔었어요. 그거의 영향이고, 투시는 뭐 어제는 좀 팔지 오늘 매수. 근데 연기금이 이제 전체에서 600 팔았죠. 거기에 이제 매도가 약간 받쳤고요. 오늘도 공매도가 5만 주. 어제보다 좀 적긴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신한이 결국은 뭐예요? 6만 4천 주 매도. 뭘 매수도 좀 약간 들어오긴 했어요. 그죠? 신한, 검은머리가 매도. 거기에 이제 KB. 그죠? 이쪽은 이제 약간, 이쪽, 투신과 연관되는 그런 물량 같기도 해요. 그럼 이제 신한 매도 부분을 하니까 누가 샀습니까? JP 모건. 그죠? 맥컬리도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뭐 외국인들의 매수라기보다는 검은머리의 자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요 삼성바이오 볼게요. 자, 삼성전자도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크지는 않죠. 어제 100만 주, 오늘 9만 3천 주니까. 그리고 삼성물산 최근에 뭐 계속적인 외국인의 매수, 기관 외국인 쌍끌이 잘 나가고 있죠. 삼성물산도. 그죠?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는 뭐 오늘도 26만 주, 저번에 70만 주 사고 좀 팔더니 오늘 그냥 신고가예요. 계속. 기관들이 오늘 17만 주 매수, 쌍끌이 해버리니까 주가가 막 급등을 해버리잖아. 삼성전기. 삼성전기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그러니까 기관들이 PCB 쪽에 매수를 좀 강화했더라고요. 자,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3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 기관들도 크지는 않지만, 그죠? 이틀 연속 매수죠. 근데 이쪽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제일 먼저 출발을 했어요. 저번 시세 낼 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얼마만큼 빨리 20일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옆에 있는 뭐 테스가 됐든, 또 원익 IPS 이런 쪽 바이오 소부장 쪽이 참 반도체 소부장 쪽이 그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중심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 뜻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니가캠은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또 뭐야? 기관들이 약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뭐, 일부 종목들은, 기관들이. 근데 이제, 리가캠은 오늘 플러스를 내면서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뭐 이쪽 알테든 또 뭐 ABL이든, 그죠? 외국인들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리가캠은 이제 외국인들 매수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근데 연기금은 좀 양을 했죠. 하면서 결국 이제 플러스를 좀 내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보여드립니다. 자, 삼성바이오 지금 로직스가 오늘 외국인들이 43,000주 매도. 어제도 26,000주 매도. 오늘 이제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어제는 기관들이 68,000주 매수를 했죠. 그 중에 연기금이 63,000주를 매수했거든요. 연기금이. 그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그래도 많이 오르다가 또 빠지긴 했지만 크게 빠지지 않았죠. 근데 오늘은 외국인도 매도, 기관도 매도. 그죠? 근데 로직스보다는 누가? 에피스가 이제 셀트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 그죠? 에피스가. 에피스가 이제 셀트하고 똑같은 뭐 바이오 시밀러 부분이든. 근데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52만 주, 어제도 12만 주 매도가 컸었잖아. 그죠? 오늘 52만 주예요. 주가도 오늘도 23% 급락, 어제 28% 급락. 그 어제 기관들이 19만 주 매도, 오늘도 기관들은 매도, 연기금이 어제 15만 주 매도죠? 오늘도 매도.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이제 기관들의 매도 부분이야 뭐, 그렇게 쓰나, 그죠? 제가 이제 안에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이제 그때만,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에 이제 제가 이제 퍼즐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10월 달에 11월 달에 주식을 많이 팔았잖아. 그죠? 근데 삼성바이오는 거래가 정지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반면에 이제 셀트리온은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수 1위잖아. 그죠? 셀트가 외국인 매수 1위예요. 그죠? 완전히.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에피스는 이제 거래가 중지됐었으니까 삼성바이오는. 근데 거래 재개되자마자 지금 엄청나게 팔아제끼고 있죠. 그죠? 근데 삼성 이제 이쪽 거래 정지되기 전에 86조였거든요. 그죠? 86조 9천억이었죠. 시총이. 그래서 이제 이쪽 로직스가 56조 5천억이, 그리고 에피스가 30조 4천억이잖아. 그죠?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로직스 시총이 잠시만요. 로직스 시총이 지금 75조 내려왔고 보니까 에피스가 지금 8조 3천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래 정지 때 56조였으니까 그보다 약간 이제 내려온 거야. 뭐 그렇게 손해본 건 없어 사실은. 그죠? 시총으로 따진다면. 근데 이제 체감적인 부분에서는 어제 오늘 급락을 했으니까. 그죠? 급락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 그렇다는 거, 그냥 그렇다는 거 일까지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바이오에 영향을 크게 미칠까 했을 때 지금은 조금 미치는 거는 같아요. 그러나 삼성바이오가 또 뭐 크게 이렇게 빠졌는데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바이오 쪽에 걱정하지 마시라. 막 삼성바이오 막 팔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이 바이오 끝나는 게 아닌가? 셀트도 또 여기서 망가지는 게 아닌가? 그냥 제가 마지막 퍼즐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아무튼 내일 또 수요일이니까 내일은 좀 반등을 주기를 또 기대해 보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조금 빠지는 것은 내일 미국 시장은 좀 조정을 받겠네, 오늘 밤에. 그죠? 그럼 우리도 내일 또 조정을, 아이고 참.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승리가 지속시간 드리온 화이팅입니다.